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남자 정환기입니다. 편안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동이 있는 글과 좋은 수필, 좋은 시를 찾아서 낭독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부러 시간 내어 들을 필요 없이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낭독을 듣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낭독은 문복은 시인의 이웃을 울려버린 어느 구두쇠 할머니의 감동 실화 이야기, 빛나는 것은 숨어서도 아름답다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것은 숨어서도 아름답다. 문복은. 장미꽃은 예쁘다 해도 그 열매는 없고, 호박꽃은 덜 예뻐도 복스런 호박이 열리듯 빛나는 것은 숨어서도 아름답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외모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한 것.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 내면을 아는 시점이 세월이 흘러 관계가 끊어진 후에야 알게 된다는 점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구두쇠 할머니가 있었다. 상대해선 안 될 사람, 배품이란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 몰인정에 차가운 사람. 이 말은 구두쇠 할머니에겐 늘 따라붙는 수식어다. 알뜰한 것을 넘어 찔러서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은 할머니. 할머니는 30평이 넘는 아파트에 혼자 사시고 구두쇠란 말을 듣는 이유가 있다. 한 달 전기료가 2만 원이 넘지 않았다. 그 추운 삼동에 한 달 가스 사용료도 2만 원이 넘지 않았고 수도료도 2천 원을 넘지 않았다. 아무리 아끼며 산다 해도 30평이 넘는 아파트 살림살이에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할까? 일반 사람은 불가능했겠지만 할머니에게는 좋게 가능한 일이다. 동지 섣달 그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는 돌아감을 허락치 않았고, 에어컨은 보기 좋은 장식품이고, 선풍기는 꽂아놓은 보리자루로 만들었다. 한 방울 물도 아끼려고 기본적 생리현상도 참다 한계에 도달했을 때 사용했고, 설거지 수돗물 흐름은 쫙쫙도 아니고 졸졸도 아닌 심하게 말해 똑똑이었다. 우리는 라면 하나도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끓여 먹는데 아끼는 데 달인인 할머니 냉장고 안에는 5년이 넘는 음식물도 가득하다. 버려야 한다고, 먹으면 큰일 난다는 이웃지인들의 말에도 요지부동인 할머니의 고집. 오히려 멀쩡한 음식을 버리긴 왜 버려? 하시며 버럭 화내시는 할머니. 더욱 놀라운 사실은
며느리들이 명절 때나 그 밖의 일로 할머니 집에 방문해야 할 때에는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싸들고 와야 했다는 것. 이유는 할머니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나올 쓰레기 봉투값하며 씻을 때 물세값하며 조리할 때 나올 가스값하며 그런 것들이 할머니는 아깝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자신이 먹을 음식을 자신의 집에서 만들어 싸들고 와야 했다. 그럼 할머니는 가난했을까? 가난했기에 할머니는 아껴야 했을까? 아니다. 할머니는 부자다. 살고 있는 아파트 시가는 6억이 넘고 각 은행에 지린 통장 잔액만도 무려 4억이 넘게 들어있는 큰 부자다. 자식들도 부자인가? 아니다. 자식들은 자가를 보유한 사람 하나 없고 심지어 월세로 살아가는 자식도 있다. 할머니는 부자, 자식들은 가난. 그러니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어쩌면 당연한 일. 할머니를 가리켜 이웃들은 못 인정한 사람, 상대 못할 사람,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구두쇠라는 비난의 말들을 쏟아낸다. 죽을 때 가지고 가려나? 자식들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자식들의 삶이 훨씬 수월할 텐데. 욕은 안 했지만 욕에 가까운 말을 퍼대는 이웃들. 그런 말에도 개의치 않는 할머니. 모두가 곁을 떠나고 할머니가 홀로 사는 이유다.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다행히 한 곳은 있다. 돈이 많은 것을 아는 은행 직원들이다. 음식의 유통기한이 없는 할머니라더라도 할머니 인생의 유통기한이 없는가? 할머니도 어김없이 여기저기 아프다. 아프니 할머니는 외롭다. 그러나 찾아와주는 이 한 사람도 없다. 사람 인심이 그런 것인가? 아무리 구두쇠로 살았다지만 아프고 외로울 때 들여다보아주는 것이 이웃의 인정인 것을. 할머니의 건강이 깊어질수록 이웃들의 관심은 할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저 많은 재산은 어찌 될 것인가였고, 평생 번듯한 옷 한 벌과 맛난 음식도 자제하며 구두쇠로 살더니만 재산이 많으면 뭘 하나 하는 것이었다. 그런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아니 보였다. 할머니가 살던 집 생활도구는 낯선 사람들 손에 어디론가 실려나가고 딴 사람이 이사와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이웃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 아, 구두쇠 할머니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재산의 행적은? 평생 구두쇠로 살더니 말년에 그 많은 재산을 놔두고 혹시 어떻게 눈을 감았을 것인가? 그러기에 사람은 적당히 아끼고 즐기며 살아야 하는 것.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할머니의 주거래 은행에서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흘러나왔다. 10억이 넘는 전 재산을 모두 다 서울대에 기부하고 빈손으로 어느 모처 요양병원으로 갔다는 것. 덧붙여 들려오는 말, 전 재산을 기부하는 날,
할머니는 기뻐 그렇게 우셨다는 말. 그리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머니 재산을 흔쾌히 포기한 자식들. 오히려 장한 어머니라고 몹시도 자랑스러워했다는 훈훈한 말. 이 소식을 접한 살던 곳은 조용했다. 아니, 숙연하다. 구두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구두쇠는 아름답다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쓰고 싶은 것 안 쓰고,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그렇게 모은 재산. 그렇게 모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면 그 구두쇠는 아름답지 아니한가? 구두쇠로 사는 동안 할머니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섭섭함을 당한 이도 있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사시던 곳에는 밤같이 고요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한 방울 물감이 맑은 물에 떨어져 번져나가듯 할머니 미안했어요. 할머니 죄송했어요.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요. 할머니에 대한 그리운 마음들이 번져나갔고 파도의 너울처럼 이웃들이 가만히 울어버렸다. 구두쇠라도 좋은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 아하, 빛나는 것은 숨어서도 아름답다.